네, 이어서 또 뉴욕 증시 관련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예상치에 또 부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이 지표의 성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해고가 돼서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팬데믹 초기에는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하니까 기업들이 문을 닫고 가게가 직원들을 갖다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3월 달에는 그게 686만 명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새롭게 해고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취업을 하는 쪽에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혹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37만 5천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하고 각 10,000건 줄어들었고 지난주보다 그리고 또 예상하고 부합을 했기 때문에 40만 건 이하를 3주 연속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지금 미국에서 10만 명이 넘어서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아직은 말하자면 경제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팬데믹 이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평균 한 20만 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막 새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안 맞아서 해고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 고용 시장이 안정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갔던데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주가가 출렁거린 걸 두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가 7월 달에 전월 대비 1%가 올랐고 그래가지고 전년 대비로 따지면 7.8%. 그래서 네.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공급망 차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들을 쭉 볼 것 같으면은 그다지 예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600, $1,400 재난지원금,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돈을 정부에서 줬을 때는 소매 판매가 팡 하고 튀어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그다지 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또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더라도 그냥 평이하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연결되겠느냐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 항공사들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김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하고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제일 큰 저비용 항공사 그러면은 네. 사우스웨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썼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최근 들어서 항공권 예약이 줄어들고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분기라든지 8월 달에 이익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행도 줄어들었지만 비즈니스 여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아마존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더 연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와 관련된 항공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도 나왔지만은 뉴욕의 오토쇼가 갑자기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아직 되살아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아마 지인이나 친척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가끔 통화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네. 뭐 뉴욕이라든지 LA 같은 대도시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항공기 탑승을 꺼리는 걸 본다면은 아직은 불안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삼성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의 3위 업체죠. 앞서서 글로벌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론의 주가, 반도체 주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마이크론의 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모건 스탠리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 비관적인 전망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그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객들의 재고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 압박이 와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거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상당히 말하자면 이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목표 주가도 105달러에서 75달러로 꽤 많이 낮췄거든요. 그랬더니 마이크론 주가가 어제 장중에는 6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는 70달러를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번 주에만 15% 정도 떨어졌고 전 고점이었던 게 4월이었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한 27%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뭐 비관적으로 보는 게 대세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가 집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마이크론만 갖고 집계를 해봤더니 마이크론 주가를 분석하는 증권사들 가운데 80%가 매수를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평균 목표 가격이 115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67%가 높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투자가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이 많으시죠. 네. 골드만삭스가 어제 말씀드린 그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모건 스탠리하고는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램이 사용되는 데가 크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PC용이 있고 서버용이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모바일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PC용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네. 것들이 줄어들 것 같지만은 서버용,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본다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PC가 15%고 서버용이 30%이기 때문에 네.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분기에 PC용 D램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버용에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 비관적인 쪽으로 볼 게 아니고 일종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본다면은 조금 좀 안심하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